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추석은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6일이나 길게 쉴 수 있더라고요. 물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훨씬 더 바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연휴가 다가오면 어떤 책을 읽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읽으려고 아껴놨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추석에 읽을지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간도 있고요. 스테디셀러도 있고 요즘 핫한 베스트셀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산 책을 먼저 뜯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요즘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보여서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예약을 찾아봤더니 예약되기가 너무너무 길어서 그냥 구입을 해버린 책입니다. 요한 하리 작가님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고요. 올해 4월에 출간된 책인데 아마존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올해의 책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 요즘 세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릴스나 쇼츠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짧게 편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역시나 이 책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인한 개인의 실패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일찍부터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노출이 되는 저희 아이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구입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와, 여러분, 제가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잘 응모를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로또 같은 것들도 잘 안 사거든요. 이 책은 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홀린 듯이 응모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된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이 책을 받고 나서 두 권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두껍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걸 보니까 책의 두께가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게 책이 너무 꼭 맞게 들어가 있어서 책이 망가질까봐 좀 찢어야겠어요.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제가 하루키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문학동네에서 하루키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면 20명에게 신작 도서를 보내준다는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책을 한 권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완독은 못하더라도 훑어보거나 제목이라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1Q84가 제가 힘들었던 시절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래서 책을 사랑하게 해준 인생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1Q84 책 안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어서 그 문장들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저는 한 명의 작가님이 좋으면 그냥 쭉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키 작가님의 책은 믿고 보는 편입니다. 이번 책도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좋다고 찝어준 문장을 먼저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읽고 나서 후기를 꼭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상당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1Q84도 3권짜리였는데 읽었으니까요. 이 책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고요. 조예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라는 책입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책은 칵테일 러브 좀비와 트로피컬 라이트 이렇게 2권을 읽어봤고요. 2권 다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들은 단편 모음집이었는데 이번 책은 장편 소설이고요. 조예은 작가님의 이전 책들을 읽어보았을 때 느꼈던 점은 소재들이 섬뜩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무섭지만 그 음산한 느낌은 아닌 그래도 결말에 와서는 조금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었거든요. 참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이번 신간도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표지만 봐도 지금 이게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테디베어가 손도끼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소녀가 이렇게 서 있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오치 스키고 작가님의 가마쿠라역에서 걸어서 8분 빈방 있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책입니다. 책 표지만 봐도 너무 힐링이 되지 않나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페를 물려받게 되고 쉐어하우스까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이 책의 뒷표지가 쉐어하우스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쉬고 싶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쉐어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의 사연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낼 때는 잔잔하게 힐링되는 책을 읽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책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싶어서 담아놨던 전자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김호연 작가님의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이고요. 아직 5% 정도밖에 읽지 않은 책인데 이 책이 불편한 편의점을 쓰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술술 읽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글을 진짜 재미있게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읽히는 책? 정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바로 빠져들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불편한 편의점을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아둔 책은요. 마치다 손옥구 작가님의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라는 책이고요. 2권도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류의 책이 약간 질릴 것 같은 타이밍이라 저는 안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재밌다라는 추천을 많이 들어서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빙글빙글 빨래방도 기대 없이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김종원 작가님의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육아서이긴 한데 읽는 부모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 모든 아이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아법이 모든 아이에게 다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믿고 있는 사실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나쁜 부모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서재에 담아두었습니다. 추석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제가 이 책은 재밌다는 말을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문모카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책이고요. SF 판타지와 미스터리를 결합한 책이라고 합니다. SF도 재밌는데 미스터리까지? 그냥 재밌는 책 아닌가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담아놨던 책인데 자꾸 다른 책들을 읽느라고 순위가 밀려서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던 책입니다. 최근에 또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석 때 읽을 책을 몇 권을 골라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한 책들은 추석이 지나고도 연말까지 계속 읽어볼 생각이기는 해요. 그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책을 먼저 읽을지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어떤 책을 먼저 읽을지 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먼저이기 때문에 조예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추석 때는 이 책을 읽을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신간을 읽을 생각이에요. 너무 답정너였나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 언박싱을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한참을 참았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별일이 없다면 이거를 읽고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추석 때 읽을 책들을 골라보자는 핑계로 앞으로 읽을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추석 때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